평화로운 것 같지만 숲에서는 늘 먹고 먹히는 생존 경쟁이 벌어집니다. 초식 공룡 프로토케라톱스를 단숨에 제압해버리는 이 녀석, 공룡시대 마지막 제왕 타르보사우루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천만 년 전, 한반도는 공룡들의 마지막 낙원이었습니다. 온화한 날씨와 울창한 산림, 이곳을 무대로 20m가 넘는 부경고사우루스와 트리지노사우루스, 벨로키랍토르 등 초식과 육식 공룡들이 번성했습니다. 비록 숲의 제왕 타르보사우루스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우리의 주인공 점박이의 삶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미가 사냥을 나간 사이 막내가 벨로키랍토르에게 죽임을 당하고 둘째마저 배고픔에 쓰러지고 말았죠. 오로지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남은 자만이 제왕이 될 수 있는 야생의 자연. 시련 속에서 성장한 점박이가 드디어 첫 사냥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어미의 품을 떠날 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점박이는 홀로 세상에 나서야 했고 대자연 속에서 다가오는 새로운 운명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천만 년 전인 백악기 후반, 오늘날 한반도의 남쪽 해남의 한 호숫가 풍경입니다. 이 호숫가에 한 무리의 거대한 공룡들이 몰려들어 일대 장관을 연출합니다. 신타우사우루스, 10m 크기에 무려 5톤이나 나가는 육중한 몸을 갖고 있는 이 녀석들은 거의 온종일 먹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곤 하죠. 이 시대 가장 번성했던 공룡입니다. 그 이유는 특이한 섭취 방법에 있습니다. 백악기 이전의 초식 공룡들은 나뭇잎을 그냥 삼키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녀석들은 오리처럼 생긴 주둥이 속에 수백 개의 어금니가 있어 나뭇잎을 갈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영양 공급이 잘 됐고 번식력이 좋아진 것입니다.
자연은 무한정 번식하는 녀석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 비밀 무기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포식자죠. 우리의 주인공, 점박이 타르보사우루스입니다. 어느새 15살이 됐고 무서운 맹수로 성장했습니다. 녀석의 목표물은 한결같습니다. 무리에서 이탈, 주의력을 잃은 녀석. 결코 서두르는 법도 없습니다. 적은 항상 주변에 경계병을 배치하고 있죠. 들키는 순간이면 경계병은 머리에 난 40cm의 긴 푯을 통해 아주 시끄럽게 떠들어댈 것입니다. 다행히 아직 눈치를 채지 못한 것 같고요. 사냥감으로 지목된 녀석은 여전히 자신에게 닥친 위험을 모른 채 물 마시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사냥감을 제압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소용없습니다. 낚시바늘처럼 안으로 휜 강력한 60개의 이빨과 턱에서 나오는 7톤의 힘은 한 번 걸리면 어느 누구라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8천만 년 전 이 땅 한반도에 살았던 가장 무시무시한 육식 공룡 타르보사우루스의 위용입니다. 동료의 처참한 죽음 앞에서 울부짖음으로 대항해보는 친타오사우루스. 연신 애타게 소리를 질러보지만 숲의 제왕 점박이에겐 한낱 소음에 불과합니다. 오랫동안 굶주려왔고 지금 많은 영양을 공급해줘야 다가올 혹독한 건기의 배고픔을 견뎌낼 수 있는 까닭이죠. 점박이가 먹을 수 있는 양은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고 한 입에 20kg 이상의 살점을 뜯어낼 수 있습니다. 벌써 피냄새가 숲 전체에 퍼졌나 보군요. 벨로키랍토르가 이 좋은 기회를 놓칠 리 만무합니다. 주로 무리 지어 생활하는 이 녀석들은 대단히 집요하게 만찬장에 초대받길 원하죠. 그러나 상대는 타르보사우루스인 점박이고 여러 마리의 벨로키랍토르라도 제왕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꺼번에 200kg을 포식한 점박이는 앞으로 일주일 이상 사냥 없이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만큼 운이 좋았고 벨로키랍토르들도 덕분에 만천장의 하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전박이의 선조인 타르보사우루스들은 이미 1000만 년 전부터 이곳에서 살아왔죠. 그리고 전박이의 후손 역시 1000만 년 이상 이 길을 더 걸으며 공룡시대 후기 가장 강력한 제왕의 명맥을 잇게 됩니다. 녀석들은 호수가 가장 전망 좋은 곳에 자신들의 둥지를 만들고 수백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홀로 지배하죠. 명실공히 공룡 제국의 지존인 것입니다. 호수의 상승 기류를 즐기는 해남 이쿠누스. 역사상 하늘을 나는 어떤 새도 이보다 크지 못했습니다. 날개 길이 무려 12m. 그러나 녀석의 몸은 고작 70kg에 불과합니다. 쉽게 날 수 있도록 뼛속이 비어있는 것이죠. 녀석들은 날면서도 부리로 수면을 훑어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세상 어디라도 닿을 수 있을 만큼 유연하고 우아한 날갯짓을 선보입니다. 비행을 마친 녀석들이 속속 호숫가 진흙땅에 착륙합니다. 주로 갯벌에 사는 지렁이와 조개 같은 갑각류를 먹고 사는 녀석들의 걸음걸이는 아주 특별합니다. 물갈퀴가 있는 두 발로 걷는 것 같지만 사실 날개 중간에 있는 앞발까지 이용 네 발로 걷는 것이죠. 이처럼 특이한 사족보 행렬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해남 우항리에서만 발견됩니다. 녀석들이 해남 이쿠누스 우항리 엔시스라는 한국식 고유 학명을 얻게 된 것도 그런 이유죠. 평화로움 속에 푸르름이 더해갑니다. 그런데 이 푸르름 속에 역사상 가장 놀랄만한 혁명이 시작됩니다. 꽃의 등장이 그것이죠. 꽃은 침엽수 일색이었던 숲에 화렵수와 풀을 불러들이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고 계절의 상징이 되기 시작합니다.
잡히듯 사랑의 계절도 그렇게 찾아오죠. 발정기가 되면 수컷 프로토케라톱스는 머리에 난 넓은 벼슬 크게 내세우며 상대방인 암컷을 유혹하곤 합니다. 하지만 수컷 점박이에게 이 시절은 길고도 고독한 여행을 요구합니다. 수백平方킬로미터의 면적을 지배하는 까닭에 암컷을 찾자면 아주 멀리까지 이동해야만 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개체수가 많은 친타오사우루스들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들어가야 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오리주둥이로 살짝 깨무는 것이 보통이지만 고약한 녀석들은 꼬리로 상대방을 가격하기도 하죠. 그 시간, 암컷은 여유만만하게 자신의 짝이 될 승자를 기다립니다. 결국 젊은 혈기만 믿고 도전했던 녀석이 어른의 노련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벌써 일주일. 아직 짝을 찾지 못한 점박이는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왔습니다. 굶주림과 무더위, 갈증은 끊임없이 점박이를 괴롭히죠. 강 상류엔 해남 이크누스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 중인 녀석들은 이곳에 들러 허기와 갈증을 달랜 뒤 또다시 긴 비행에 들어가곤 하죠. 이렇듯 산란철이 되면 해남 이크누스들은 본능적으로 떠날 때가 됐음을 알게 됩니다. 녀석들은 이 호숫가를 떠나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남쪽 바닷가, 자신들이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본 바깥 세상은 결코 평화롭지도 안전하지도 않아 보입니다.
공룡 멸종의 서막을 알리는 지각 변동의 조짐들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점화를 기다리는 후약과도 같죠. 해남 이크누스 일행이 드디어 목적지에 닿습니다. 녀석들이 긴 여정의 수고로움을 마다 않고 이곳에 오는 까닭은 안전하게 산란할 수 있고 짝을 만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명당을 선점한 녀석들은 이미 산란을 했고 부하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할 뿐입니다. 수면을 타고 흘러온 화산가스 때문에 대부분 후하지 못하고 썩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곳 한반도만큼은 아직 안전한 것 같군요. 벌써 보름째 암컷을 찾지 못한 점박이. 더 이상 몸을 가눌 기력조차 없이 무료하게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때 건너편 숲에서 들려오는 암컷의 소리. 벌써 100여 킬로미터 넘게 숲속 곳곳을 찾아 헤맸던 점박이가 가장 애타게 기다렸던 소리입니다. 발정기가 되면 타르보사우루스들의 몸은 한껏 피가 끓어오르고 더욱 신경질적으로 변하죠. 하지만 짝짓기를 할 상대방에게만큼은 대단히 너그러워집니다. 녀석들은 서로 얼굴을 부비며 자신들의 냄새를 확인시킴으로써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극적인 순간, 암컷의 소리를 들었는지 이들의 사랑 전선에 뛰어드는 또 한 마리의 수컷이 있습니다. 결투가 불가피한 상황이죠.
얼마나 치명적인 무기를 갖고 있는지 서로를 너무도 잘 아는 녀석들은 쉽게 서로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탐색전부터 벌이는 것이죠. 온몸에 상처의 흔적이 뚜렷한 적은 처절한 싸움의 세계에서 성장해온 백전노장. 때로 노련함이 화를 자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박이의 실력을 과소평가한 녀석이 암컷에게 주의를 빼앗기고 만 것이죠. 이 기회를 전박이가 놓칠 리 없습니다. 결국 젊은 패기에 물러나고 마는 수컷. 이었고 암컷이 다가와 전박이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자신의 짝으로 받아들인다는 결혼 승낙의 행동입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둥지로 되돌아온 전박이와 암컷. 두 녀석은 앞으로 사랑을 통해 알을 낳을 것이고 2달 후면 알에서 귀여운 새끼 공룡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공룡들의 운명을 바꿀 비극이 이곳 한반도에서 아주 먼 곳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각을 변화시킬 대폭발의 징조가 고조되고 있었던 것이죠. 대폭발. 이었고 멀리로는 인도 대륙과 아시아 대륙이 부딪혀 히말라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주변에 크고 작은 수많은 산들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자연의 재앙 앞에 공룡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공룡들이 화산재 속에 파묻혔고 살아남은 녀석들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알 둥지를 지켜냅니다.
알의 숫자도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 헌신적이기만 한 벨로키랍토르. 정성으로 품고 지켜낸 지 2달 만에 알에서 작은 미동이 느껴집니다. 온갖 역경 속에서 벨로키랍토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한 마리의 새끼를 얻었습니다. 한반도의 남쪽 해남, 점박이의 숲에도 재앙의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겉으론 평온해 보이지만 둥지 주변은 몰라보게 황폐해졌고 점박이 부부도 겨우 2마리의 새끼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어린 새끼들은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공룡들이 그랬듯 천진난만하고 온종일 뛰어노는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른으로 성장할 때까지 지금까지의 다른 공룡들보다 훨씬 많은 시련과 맞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지각 변동으로 인해 점점 혹독해지는 건기부터 이겨내야 하죠. 건기가 시작됐음을 가장 먼저 아는 녀석들은 친타오사우루스입니다. 지난 6개월, 이곳에서 잔뜩 살이 오른 녀석들은 다시 본능적으로 피냄새를 쫓아 1000km 밖 북쪽을 향해 떠나는 것이죠. 이들이 떠난 자리는 폐허로 남았고 화산 활동은 숲의 황폐화를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시킵니다. 숲 외부는 사냥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숲 내부는 화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해 아직 나무가 무성한 편이죠. 테리지노사우루스입니다. 이미 몇 번 만나본 적이 있는 점박이로선 녀석을 자극해봤자 괜히 분란만 생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 시간, 부모가 사냥터로 떠난 사이 둥지의 새끼들은 잠자리 쫓는 재미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어린 새끼들의 단순한 행동으로 보이지만 사실 육식 공룡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숨어있는 맹수의 본능을 찾아내는 것이죠. 점박이 부부에게도 드디어 사냥감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녀석들은 사냥감 앞에서 우리가 봤던 단독 사냥과는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이런 맹수의 행동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프로토케라톱스. 그 순간 점박이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힘껏 도주하는 프로토케라톱스. 그러나 오늘은 대복군이 따로 있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박이 어린 새끼들이 잠자리를 쫓다 둥지를 벗어나고 만 것입니다. 더구나 이곳은 악명 높은 육식공룡 벨로키랍토르의 서식지. 공포감을 느낀 새끼들이 애타게 어미를 불러봅니다. 전박이 부부도 새끼들의 소리를 들었군요. 하지만 이런 외침은 적에게 자신을 노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순식간에 강한 이빨로 새끼 한 마리의 목숨을 앗아버린 벨로키랍토르. 공포에 떨며 힘껏 도망쳐보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맹수. 눈 깜짝할 사이 테리지노사우루스의 손톱이 새끼의 몸을 관통합니다. 다급한 새끼의 울음소리가 그치자 각기 흩어져 찾아보기로 하는 전박이 부부. 이미 때가 늦은 것 같습니다. 벌써 테리지노사우루스의 입속에 들어가 있는 새끼. 힘껏 포효로 상대방을 위협해보지만 오히려 새끼를 삼켜버리는 테리지노사우루스. 기세 등등 한번 싸워볼 태세입니다. 분노로 몸서리치는 전박이. 지나치게 흥분한 전박이는 적의 일격에 중심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이 정도면 10톤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갈비뼈, 다리 관절이 부러질 수도 있죠. 하지만 전박이는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적과 다시 마주합니다.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공룡의 숲, 두 강자의 마지막 결투. 결국 테리지노사우루스를 쓰러뜨렸지만 전박이에게 이번 결투는 뼈가 부러지고 살이 패인 상처뿐인 영광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처가 숲속 생활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전박이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암컷은 보다 건강한 수컷을 찾아 미련 없이 떠나고 피냄새를 맡은 벨로키랍토르들이 집요하게 괴롭힐 것입니다. 한때는 제국의 왕이었으나 이제 홀로 자신 앞에 놓인 죽음의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전박이. 만신창이의 몸을 이끌고 전박이가 조심스럽게 호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키워줬던 대자연과 입맞춤을 하듯 물을 마시곤 조용히 대지 위에 몸을 맡깁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숲을 호령했던 공룡 전박이가 행한 대지와의 마지막 이별 의식이었던 셈이죠. (8천만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공룡 전박이. 그가 마지막으로 본 밤하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다큐멘터리 한반도의 공룡, 그 탄생의 비밀. 되게 신나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깝깝했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제작기간 1년, 16,000km의 대장정, 100여 명의 전문 인력, 꿈과 열정, 모험과 도전으로 이룩한 한국 다큐멘터리의 쾌거. 8천만 년 한반도의 공룡이 다시 깨어난다.